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몰랐어요. 자,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써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합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써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쓰인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위하여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위하여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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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바님들 감사합니다. 도바님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231쪽이요. 백봉 선생님이 새말귀를 세상에 공표를 하실 때에 저기 231쪽 첫 번째 백봉대가 있죠, 중심에. 내가 이 새말귀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보통 사람들이 코웃음을 칠 거다. 기존에 공부하고 왔던 방식이 있지 않겠습니까? 가나서는 벌써 1000년이 됐거든요. 1000년이 되고, 또, 저기, 어디지? 저기, 아니요. 비파사나, 거기도, 굉장히 오래 돼 있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새로운 공부 방편을 이렇게 내놓으면 사람들이 코웃음 칠 거라는 거죠. 그런 걸 내놓냐, 그렇게 됐겠죠. 근데 지금은 시기상조다. 그 당시에, 1970년 당시에. 그때는 시기상조지만, 50년 후에는 이것이 바짝 일어날 거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운전수도 가질 수 있는 화두다. 보통은 이제 이때 간화선은 어떻게 했냐면은 특별한 사람만 할 수 있었거든요. 대종고선사가 간화선을 말씀을 하실 때는 출가자 중심으로 하지는 않으셨겠지만, 일반 사람도 할 수 있다고 하셨겠지만, 간화선의 내용이 24시간 순일해야 되는 게 1번이거든요. 또 의단을 가져야 되거든. 의단을 가지면 순일해지지만 이 의단 가지기도 힘들고 순일하기도 힘들어. 근데 이제 만약 그랬는데 지금 이제 현대사회에 와서 내가 모든 사람이 운전을 하죠, 지금요. 근데 운전을 할 때 간화선의 화두를 잡을 수 있겠느냐? 운전하는 것 자체가, 내가 운전을 한다. 이렇게 되면 운전하는 것 자체가 수행이 되지만, 간화선을 쥐고는 운전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이제, 제일, 대표적으로 이렇게 해놓은 게, 운전수라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화두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운전할 때 모든 신경을 다 쓰고 운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 계실 때하고 지금하고 또 달라졌죠. 지금은 자율주행 이래가지고 또 이제 컴퓨터로 자율주행도 나오고 그랬기는 하지만 운전수라는 건 운전할 때는 모든 감각과 의식이 총집합이 되어 운전할 수 있죠. 그래야 사고가 안 나죠. 그래서 운전수라도 가질 수 있는 화두를 만들어 놨다. 그래서 자 232쪽 한번 보면요. 우리 보림선언에서 주창하는 새말귀라는 것은 바로 믿고 들어간다. 이 새말귀 이게 믿고 들어가는 요 바탕을 뭐라고 하느냐? 공보의 윤곽과 바탕이라고 해요. 먼저 공보의 윤곽과 바탕을 공보의 정견을 마련한 다음에 도대체 이러한 이치가 불교의 이치가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안 다음에 이 새말귀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안 그러면 이때가 내가 가지고 있던 몸뚱이가 내가 눈이 본다, 귀가 듣는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그리고 모든 것이 항상하다, 모든 것에 실체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새말귀는 못 잡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지금 한 십몇 년 이렇게 지금 우리가 공부를 쭉 해서 나오다 보니까 처음에 오는 사람들이 이 공부 윤곽과 바탕을 마련해야 된다고 백봉 선생님이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질문도 받아본 적이 있어요. 내가 운전을 한다. 내가 운전을 한다 이랬으면 내라는 것이 보통 사람은 뭐죠? 몸뚱이 내지요. 그러니까 몸뚱이와 망심을 나라고 해요. 보통 사람들은 그지요? 나라고 하는데 그 나가 바로 다시 그럼 내가 몸뚱이인데 그 아상을 더 견고하게 하지 않느냐. 여기 1번이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러면 법신인 내가 운전을 한다 이렇게 하면 내라는 게 두 개가 되느냐 이렇게 몸뚱이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몸뚱이 내와 법신인 나를 두 개로 이렇게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받으면서 생각을 한 게 그때는 저도 새말귀를 하는 것이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뭐를 계속해서 했느냐 모습공식만 했어요. 모습공식을 해가지고 연기와 공성에 대한 이치를 어느 정도 자기가 느껴야 되는 거죠. 느끼고 실제로 내가 그것을 실천해 봐서 경험이 돼야 되지 그냥 쑥 새말귀를 하라고 했더니 조금 법문 몇 번 듣고 새말귀를 하라고 이렇게 했다가는 그 사람이 준비도 안 돼 있죠. 그러니까 이거하고 똑같죠. 절에 갔는데 내가 정말 참선을 하고 싶어. 그래 갔더니 스님이 그냥 난데없이 이먹고 하라고 이렇게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먹고를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불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이먹고를 어떻게 하냐고. 그러려면 이먹고를 잡으려면 불교 교리에 대해서 차근차근 공부를 해야 되죠. 공부를 해서 어느 정도 불교 교리에 대한 아웃라인이 잡아졌을 때 또 실제로 배운 것을 자기가 실제로 경험을 해봤을 때 그래서 이제 이 이목고를 줬을 때 이게 이제 빛을 발하는 거죠. 근데 난데없이 뭐 알지도 못하는데 주면은 죽도밖에 안 된다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법신인 나하고 색신인 나를 이게 나가 두 개가 되지 않느냐. 내가 운전을 한다면 아상을 더 견고하게 굳히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여러 번 받았어요. 그래서 그냥은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생각을 했죠. 그래서 보림선언에서 주장하는 새말귀는 어떤 그러니까 공부의 윤곽과 바탕이 필요하냐면은 첫째는 진짜 나는 보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영특스러운 슬기짜리다. 다른 말로 하면 이거를 본래 진심자리의 그 본성이 공적영지라고 해요. 이런 공적이라는 건 아주 청정하다. 아무것도 없다라는 뜻이고, 영지라는 거는 영특스럽게 안다. 영특스럽게 안다. 그것이 우리 본성이에요. 본성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모습이 없으면서 영특스럽게 아는 그 본성의 특징, 이것을 먼저 알아야 된다. 그래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그 자리가 뭐다? 법신자리다. 나의 상품자리다. 진짜 나다. 그걸 이제 보림선언에서는 허공으로서의 나라고 하죠. 근데 이 자리는 부처님이나 중생이나 나나 너나 개나 소나 다 똑같은 자리라. 이 성품자리는 다 똑같은 자리라. 왜 그러냐? 이 성품자리는 아무 모습이 없어. 모습이 없으니까 나다 너다 부처님이다 중생이다 이렇게 나눌 수가 없다. 그래서 무엇과 같다? 허공과 같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선 이것을 알아야 된다. 내가 본래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그 법신자리다. 그러니까 그 법신자리니까 이 법신자리는 아무 모습이 없으니까 모습이 없다라는 뭐가 없는 거죠? 생멸이 없는 거죠. 그래서 김채희 도반이 요새 열심히 와서 선원에 와서 공부를 하는데 김채희 도반이 지금 알려고 하는 나의 본성자리는 생멸이 없어요. 나고 죽는 것이 없어. 변하는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는 나기 전이나 내 몸이 나기 전이나 지금이나 내 몸이 죽고 난 뒤에도 본래의 본성자리는 어떻다? 한결같다는 거죠. 그걸 뭐라고 해요? 여여하다라고 해요. 여여, 변하지 않는다. 여여,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내가 성품자리를 여기서 성품자리 안 쓰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성품자리 쓰고 있어 지금. 왜? 성품자리는 생멸이 없기 때문에 쓰고 있는데 몰라. 왜 모를까요? 왜 모를까요? 몸뚱이가 나라고 착각을 한다는 겁니다. 이 몸뚱이도 본래 그 변하지 않는 우리의 말하자면 법신자리의 성품자리의 작용이거든요. 인연과 조건에 따라 나툰 작용인데 이 몸뚱이의 절대성 자리, 그 법신자리가 깃들여 있는 거거든. 그런데 나는 법신자리는 옛날에 잊어버렸어.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그래서 변하는 색신만 진짜인 줄 알아.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변하는 색신만 진짜인 줄 아니까 빛깔도 소리도 냄새 없는 내 법신자리는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 아마 보림선언에 오니까 이런 얘기를 듣는 거지. 제 생각에는 99%, 인류의 99%가 이런 얘기를 듣지 못하고 아마 다 죽을 겁니다. 낫다가 죽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듣는 것 자체가 희유한 일이죠. 아주 희소한 일이에요. 아주 희소한 일이에요. 몸뚱이가 변한다라는 것을, 몸뚱이는 나고, 그 다음에 유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를 맞아서 100% 사라지거든요. 앞으로, 저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길면 한 15년, 짧으면 한 10년, 그 뒤에는 몸뚱이 없어지죠. 제 몸뚱이가. 없어져요. 몸뚱이 없어져요. 그런데 내 몸뚱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몸뚱이도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제 김치의 도반도 없어질 거 확실하지. 다 없어지는 거라. 없어지는데도 지금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몸뚱이가 변하는데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다. 이 몸뚱이에 정말로 변하지 않는 실체가 있다라고 착각을 자꾸 한단 말이지. 진짜 나는 변하지 않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법신자리인데 그 법신자리에서 인연과 조건으로 나툰 그 모습, 몸뚱이죠. 몸뚱이에 들어앉아서 법신자리를 까맣게 잊어버렸어. 변하는 변하는 몸뚱이를 자꾸 칭찬하라고 해요. 자꾸 칭찬하라고 해요. 그래서 모든 생각과 사고를, 행동을 어떻게 하냐면 그 몸뚱이 나를 기준으로 해서 이익과 손해를 따져.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익일 때는 좋아하고 그쪽으로 가고, 손해다 싶으면 배척하고 멀어지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 이 이익과 손해가 내 변하는 몸뚱이에 중심을 두고 있죠. 변하는 나의 중심을 두고 있으니까 이게 이익과 손해가 바뀌겠어요? 안 바뀌겠어요? 바뀌죠. 계속 바뀌죠. 이익이 됐다가 손해가 되고, 손해가 됐다가 이익이 되고,
이렇게 계속 바뀌어. 본인도 헷갈려. 본인도 헷갈려. 어떤 사람이 그 로또 같은 그런 거에 당첨이 된 사람들, 그 TV에 그런 사람들을 좀 잘 나간 사람도 있겠죠. 근데 그거를 해서 패가망신한 사람들을 쭉 여러 명을 그걸 했던데, 보니까 로또에 맞았을 때는 굉장히 좋았죠. 이익이 된다고 생각을 했죠.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너무나 이제 돈이 너무 많은 사람, 대기업 총수랄지 그런 사람은 본래 돈이 많은 집에서 자랐잖아요. 본래 돈이 많은 집에서. 그러니까 그런 돈이 들어와도 꿈쩍도 안 하고 그 돈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죠. 근데 돈이 없는 사람이 엄청난 돈을 딱 받으면 첫째는 그거를 관리할 수 있는 말하자면 정신과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서 대부분 막 방탕해가지고 결국은 아주 숙식을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노숙자로 전락한 이런 게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것도 10년 이내에 10년 돈이 굉장히 많던데, 그러니까 이익과 손해가 왜 그렇게 되느냐. 몸뚱이가 변한다면, 나라는 것이 실체가 있어서 영원 불변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말하는 아상은 이렇게 변한단 말이지. 변하는 그 아상에다가 이익과 손해를 중심을 두면 이 이익과 손해도 계속 변하겠죠. 계속 변하겠죠. 그래서 첫째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바로 진짜 나다. 성품자리 또는 허공으로서의 나라고 하지요. 절대성 자리라고도 합니다. 나다. 근데 지금 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몸뚱이는 아무런 느낌이 없는 무정물이다. 무정물이다.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렵죠. 1번은 더 어렵겠지만 2번은 더 어려워요. 쉬운 게 아니죠. 너무 인식이 그렇게 돼 있어서. 그래서 그 다음에 뭐냐면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어디 몸뚱이에 깃들여 있죠. 몸뚱이는 이 자리의 작용이기 때문에 이 자리와 몸뚱이가 둘이 아니라, 그래서 이 자리가 몸뚱이를 말하자면 굴린다, 쓴다, 작용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운전을 할 때 나의 그 법신자리가 이 몸뚱이를 이 손이 핸들을 붙잡잖아요. 굴려서 운전을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빛깔도 소리도 앉았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를 놔두자. 다른 말로 하면 바탕을 놔두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바탕을 놔두자는 조금 우리가 접근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허공나를 말하는 자리와 허공나를 듣는 자리가 하나. 그래서 허공나를 쭉 지금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본인이 이제 허공나를 쭉 하다가 보면 이게 바탕을 놔두자가 되는구나 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공부를 할 때 이 허공나를 할 때도 정말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오로지 허공나만 한다는 겁니다. 좌선할 때 이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좌선할 때 이 점이 어려운 것 같아. 온갖 앉아서 생각을 다 해. 온갖 배운 거를 다 어쩌고 저쩌고. 근데 이 본래 이 성품자리, 우리의 그 바탕자리는 뭐가 없다, 모습이 없어서 이런 것들이 들러붙지를 못해.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앉았을 때 내가 허공나라고 말하는 요 성품,
또 허공나라고 듣는 성품, 말하는 성품하고 듣는 성품이 하나거든요. 나누어져 있는 것 같지만 하나야. 그런데 하나니까 내가 이것만 줄창 아무 생각 없이 오롯이 이것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자기가 딱 알고 시작을 한다면 이 사람은 상당히 공부가 된 사람이에요. 상당히 이 이치를 많이 이해를 하고 터득을 한 사람이다. 근데 요거 내가 아무 생각하지 말고 허공나 이것만 쭉 해야 되는구나 라고 아는 데까지가 힘들어. 만약 그것만 내가 확실히 알면 그 다음부터는 공부가 쉽지. 그것만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마음이 맑아지고 지혜가 밝아져. 왜? 말하는 자리, 듣는 자리가 바로 성품 자리니까. 성품 자리에 늘 있게 되는 거죠. 좌선 쭉 있게 되면서 이제 거기서 정에 들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거기에서 공부가 이제 진전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전까지는 잘 몰라. 그렇게 아무리 하라고 해도 그대로 잘 안 해. 왜? 모르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서 자꾸만 딴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결국은 이게 뭐를 바탕으로 하고 있냐면은 공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공성, 일체만법인 일체만법이 공성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도 공성이고 우리의 이렇게 몸으로 나타난 모든 것도 전부 다 텅 빈 성품이라. 그래서 성품인 그 텅 빈 성품이나 이런 모습이 다 텅 빈 성품이니까 둘로 나눌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을 하니까 정경빈 학생도 상당히 어렵겠죠. 제가 이거를 저번에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 제가 부처님과 코드 맞추기에 보면 빨간 장미가 무슨 색깔일까 그거를 해놨거든요. 거기 중냄비가 나와요. 이 중냄비만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이해를 하면 절대성과 상대성, 그러니까 상관관계를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상관관계를 이해를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무상법신이 유상색신을 굴린다라는 그거를 알 수가 있고, 빨간 장미는 무슨 색깔일까? 그거를 이해를 하면 공성에 대한 이치를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연기와 공성에 대해서. 그래서 이 두 개를 딱 우리 공부의 기본 베이스로 잡아버리면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그렇게 어렵게 접근이 안 되고 그래도 수월하게 접근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제가 얘기를 늘 해줘. 오늘 내가 다시 중냄비를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왜 중냄비를 얘기를 하느냐. 백봉 선생님은 항상 허공을 얘기를 하셨거든요. 허공은 말하자면 바운다리가 너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죠. 허공은 가도 끝이 없고 큰 것도 아니고 작은 것도 아니야. 그래서 내가 전부 다 무한대에 속하죠. 가가 없다. 가가 말하자면 가장자리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가장자리가 없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딱 할 때 이것이다 할 때는 그 중심이 있고 가장자리가 있어서 우리가 우리 사고로 이해가 가능한데 가장자리가 없다라는 말은 중심이 없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두루하지 않은 곳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허공이랑 이렇게 하면 이제 말을 빌려서 허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 감이 잘 안 와. 감이 잘 안 와서 내가 뭐를 했냐면 중냄비라고 딱 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죽냄비이라면 뭐 딱 한정이 있죠. 중냄비 하면 냄비 이러면 딱 한정이 있잖아요.
근데 이 냄비가 얼마나 크냐면 허공과 같은 중냄비라. 그래도 아마 허공보다는 중냄비 하면 조금 더 구체화될 거라. 여러분들의 사고방식으로. 그래서 여기 이렇게 중냄비가 있어요. 중냄비가 있는데 인형과 조건. 인형과 그래서 여기 이제 죽이 있겠죠. 여기 죽이 있는데 인형과 조건으로 이렇게 불을 피웠어. 불을 피우니까 이 죽이 펄떡펄떡 끓네. 요런 죽, 동그랗게 끓는 거, 푹 파이는 거. 죽 끓일 때 막 푹 파이기도 해요. 그지요? 그래서 요렇게 생긴 거, 저렇게 생긴 이 죽이 이 불을 탁 키면은 인형과 조건에 따라서 전부 다른 모양으로 끓기 시작해요. 전부 다른 모양으로 끓기 시작하는데 요 죽 A라고 하고 죽 B, 죽 C, 요 죽 D, 죽 E, F 그렇게 한다 하면 펄떡펄떡 끓을 때 이 죽 A, 죽 B, 죽 C가 모양으로 탁 나타났어. 모양으로 나타났을 때 이 죽 A가 죽 A, B, C, D, E, F가 뭐라면 자기가 이 모습이 실체가 있는 줄 알아. 모습이 실체가 있는 줄 알아. 지금 이제 우리가 보면은 요새 이게 막 그거 나방 이제 너무 뭐라고 했노? 나방 되게 팍 했던 러브 버그? 아니지. 뭐 있었죠? 그게 아주 그냥 산 정상까지 꽉 덮었다가 요새 사라졌죠. 요새 말 없죠. 또 그 대나무가 아니라 뭐 이렇게 쭉쭉쭉쭉 또 그것이 막 꽉 있다고 했는데 또 그것이 사라졌죠. 자, 1번 나방, 하루살이 나방. 하루살이는 하루만 살아요. 24시간 살아요. 이것도 이제 지구의 나이죠. 그 다음에 개는 얼마나 살까요? 개 얼마나 살아요? 10년 내지 20년 살아요. 많이 사는 거북이는 얼마나 살까요? 100년도 살지요. 그리고 그다음 사람은 얼마나 살아요? 요새는 100이죠. 아마 정경빈 학생 그 시대는 120까지 살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 지구가 환경이 황폐화되면 알 수 없는 일이에요. 지구가 멸망한다는 소리가 너무 많거든요, 지금. 호모사피엔스 종이 너무 악랄하게 환경을 많이 파괴를 해가지고 지금 그렇다고 하네요. 그래서 사람을 100년으로 산다고 합니다. 이제 이 지구에서 이 시간을 말을 하는 거는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공전하는, 자전을 하면 하루고 공전을 하면 1년이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행성의 그 궤도가 훨씬 크다 이러면은 다르겠죠. 다른 행성에서 태양의 주위를 한 번 도는데 만약에 365일이 아니라 1000일이 된다 이러면 1000일이 1년이 되겠죠.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되냐? 1000일이면 어떻게 되나? 365, 3년이라 치고, 그럼 사람 나이 30이면 죽어요. 그 행성에서 보면. 요것도 30년이에요, 거북이도. 근데 걔는 한 살이면 죽어요. 한 살이면 죽죠. 10년 내지 20년이니까. 나방은 어떻게 돼요? 나방은 아예 시간을 순간으로 죽어버려요. 순간으로 죽어요. 그런 결론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A, B, C, D, E, F가 죽이 탁 올라왔어. 근데 보니까 A가
우리가 보면 어떻게 해요? 죽이 퍽퍽퍽 끓으면 죽이 폭 올라왔다가 금방 사라지죠. 금방 올라오면 금방 사라지죠. 금방 올라오면 찰나간에 올라왔다 내려갔다 올라왔다 내려갔다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탁 끓었을 때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자기가 찰나간에 사라질 것이라는 걸 몰라. 찰나간에 사라질 것이라는 걸 모른다고. 그럼 만약 사람이 여기가 더 주기가 큰 행성에 가면 뭐죠? 하루만 살 수도 있겠죠. 그 완전히 그 행성에서 보면 사람은 하루살이겠죠. 하루살이 아닙니까? 지구에서 뭐 100년 산다고 까불고 그러지만 그 행성에 가면 하루살이가 되는 거야. 저것들은 왜 하루밖에 안 사는데 저렇게 난리야 이러지. 그쪽 사람들이. 그지? 저것들은 꼴랑 하루 사는 걸 뭘부터 지지고 볶고 살아. 이렇게 할 거라. 그래가지고 요 A, B, C, D, E, F가 순간에 끓었다가 순간에 사라져요. 순간에 끓었다가 순간에 사라져요. 근데 이 A가 그 올라온 순간, 올라왔다가 사라지는, 내려가는 순간을 얘가 자기의 평생이라고 생각해. 일생이라고. 일생이라고 생각해. 일생. 그래서 일생이라고 생각해서 여기서 우리가 보면 너무 찰나가는데 1초도 안 되는데 그래서 까불죠. 내가 일생을 이렇게 산다. 그래서 쭉 이런데 근데 이 축이 퍽 A가 끓었어요.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요? 끓은 축이 어디로? 축냄비로 가지. 돌아가지 축으로. 근데 요 A의 재료가 뭐예요? 이 끓은 A의 재료가 뭐냐고? 축이잖아요, 축. 이 모양을 가진 요 A의 재료가 축이에요, 축. 근데 요 A가 지 재료가 축인가를 까맣게 잊어버려. 까맣게 잊어버리고 죽인 줄을 몰라. 모르고 지가 어디 엉뚱돼서 하늘에서 떨어진 줄을 알아. 하늘에서 떨어진 줄을 알아. 근데 이 재료가 죽이에요. B도 죽이에요. C도 죽이에요. D도 죽이에요. E도 죽이에요. F도 죽이에요. 어느 날 펄떡펄떡 끓고 있는 죽이 E가 딱 생각을 했어. E하고 F가. 무슨 생각을 했느냐? 아이고, 내가 본래 죽이네? 이렇게 푹 튀어 오른 거는 내가 올랐다가 사라져버리네. 근데 내 재료는 죽이네. 이렇게 생각을 했어. 얘가 죽하고 E하고 F는. E하고 F가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본래 이게 뭐지? 잠깐만요. 본래 내가 죽이네. 죽인데 남하고 다른 이러한 모양이 다른 죽이네. 내가. 근데 이 죽이 곧 본래 있던 곳으로 가네. 이걸 알았어. 이 F가. 자, 10분 쉬었다가 할게요. 고맙습니다.